간호조무사 최씨 국가시험 모의고사 제1회 볼게요. 1번 임신 28주 된 산모가 혈압이 160에 100mHz이고 얼굴과 손발의 부종이 심했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임신 중독증이죠. 자, 페이지 75쪽을 볼게요. 자, 임시성 고혈압. 임시성 고혈압은 임신 22주 이후 기간이나 선녀 초기에 고혈압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일시적인 고혈압은 단백뇨, 부종 없이 고혈압만 생기고요. 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 단백뇨, 부종을 말하고요. 자간증은요, 고혈압, 단백뇨, 병리적 부종에서 플러스 경련까지 일어나는 걸 말하고요. 만성 고혈압은요, 임신하기 전이나 20주 이전의 불만을 6 내지 12주 후에 발생해서 고혈압만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요. 옆에 팁을 볼게요. 임신 중독증 검사는 혈압을 측정하고요. 체중을 측정함으로써 염분과 소분의 축적으로 인한 부종을 찾기 위해서 체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봅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거 좀 볼게요. 이 팁에서 1번 자가증이란 임신기간 중에 마치 관절과 같은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갑자기 실신하고 전신 근육의 변형이 일어나는 질병이며 임시 자가전증이 최종 단계로 발전한 것이고 경련 발작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눈이 희게 뒤집히며 안면 근육이 경련하게 되고요. 가슴의 근육이 경련되므로 호흡도 정지되며 턱의 근육이 경련될 때 혀를 깨무는 수가 있고요. 발작이 일어나면 즉시 진정대로 발작을 정지시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소리나 강사 및 기타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고요.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 볼게요. 심한 두통의 지속, 얼굴과 손가락 부종, 현기증 시야 흐려짐, 계속적인 구토, 요량의 급격한 감소, 심하부 통증이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임신 중독증 치료 원칙 볼게요. 자, 원칙에서 타해 활동 제한 및 침상 안정, 고단백, 저염식, 저열량 섭취, 약물 투여해 주시고요. 이번 시 간호는 절대 안정이 우선이고 병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 자축이 유지, 활력 징후, 의식 상태와 반사 상태 사정, 혈장 전해질 농도, 혈소판, 담배동 등의 검사 결과 확인하시고 매일 측정하며 손과 안검의 부종을 사정해 주시고 안적용 검사를 해주시고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 분만 징후 사정 및 폐암 및 심음을 측정, 고단백, 적절한 탄수화물, 저지방, 고비타민, 저염식이 수분 제한 시기를 해주시고 약물 투여, 경련 심할 때 진정제를 넣죠. 경련 시의 간호는 환자의 자치기를 높여서 분비물 흡입과 혀 깨무는 것 방지, 신체를 손상하기 예방하기 위해 침대 난간, 패드 이용, 어찌된 사용 금지고요. 산소 공급, 시간당 요 배설량 측정, 폐수종 유무 사정하시고 항경련제, 진정제, 항고혈압제, 하이드리라진, 메틸도파 이런 같은 약물을 투여하면 되죠. 2번 혈소판은 혈액의 혈구 속에 속하는 서입부 성분으로 주로 골수에서 생성되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혈소판의 주요 작용 인체체 83쪽을 펴볼게요. 자, 82쪽부터 정리할게요. 자, 혈액은 혈구랑 혈장으로 나눠지고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적혈구는 자,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자, 위에서 83쪽 가운데 보시면 나의 위로 적혈구 기능은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조직에서 폐로 탄산가스를 운반하며 정상 수소이온 균형, 체액의 균형질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의 점성을 유지해 주시고요. 자, 백혈구의 기능은 뭘까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체내에 들어온 세균을 처리하는 식균작용을 가지고 있어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혈소판 있죠. 혈소판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골수에서 거대 핵세포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혈액 내로 들어온 곳으로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혈소판은 혈관 내막에 작은 결함이 생겨 혈액에 유출될 때 지혈작용을 통해서 혈액의 소실을 막는 혈액 고형 성분이고요. 혈소판은 혈액 응고 관여하는데 이 외에도 칼슘, 비타민 K, 간장 이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혈소판이 부족하면 작은 점성 출혈이 나타나서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잘 나고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감소하므로 방사선 장애의 지표로 쓰이기도 합니다. 독약이나 약물을 가량 복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알고 있을 때, 자,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를 뭘까요? 약물 용기를 확인하죠. 자, 페이지 263쪽을 볼게요. 응급처치에서 자, 팁을 볼게요. 경구 중독 환자의 병원 이송 시 중요 사항. 독약을 마신 환자를 병원에 데려갈 때는 토물 및 독약이 들어있던 약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옆에 좀 중요한 거 볼게요. 각종 중독에 따른 응급처치 볼게요. 바비큐레이트 중독. 바비큐레이트는요,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썰었어요. 자살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응급처치는요, 중독 물질을 신속히 제거시키고 의식이 혼미할 경우 많으므로 구토를 자극하지 말고 위가 삽입 후 위세척을 해야겠죠. 옆에 보면 위세척 구토하는 목적은 뭘까요? 희석과 배출을 시키기 위함이죠. 한 장 넘겨서 자, 농약 중독 볼게요. 자, 농약에 중독이 되면은 신속히 아트로핀을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약에 중독이 될 경우에는요. 자, 기도를 유지하고 상관없이 구토를 금지를 시켜주고요. 위세척 활성탄 화제를 투여하고 혈액형 교차 검사를 수혈을 해서 프로트롬빈 시간을 측정하고 비타민 K를 근육 조사를 하셔야겠죠. 식중독 볼게요. 식중독은 식품을 상하기 쉬운 더운 계절에 보통 많이 일어나며 대개 음식의 요리 과정이나 식품 저장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고요. 옆에 강한 알칼리나 산미 석유 제품의 중도시 처치 볼게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강한 알칼리나 산에 의해 중독된 환자를 발견 시 우선적으로 물로 희석시키도록 하셔야 하고 구토 유발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 때문에 위세척은 금지해야겠죠. 그리고 옆에 265쪽 일산화탄소 중독. 요새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나오죠. 자살하는 방법 중에서 일산화탄소로 많이 하시는데요. 증상은 두통, 피로, 기면상태, 혼수가 되게 되고요. 응급처치는 가장 먼저 중독 장소에서 밖으로 옮겨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시고요. 고화 산소 탱크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해볼 때까지 해주시고요. 아니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서 마니토를 투여하면 되죠.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는 TV 보시면 응급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약물 중독이라 생각될 때는 우선적으로 환류 징후를 측정하고 관찰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신체 기관 중에 인체 보호하면서 체온을 조절하고 감각기관이 분포 있는 부분은 뭐죠? 네, 피부계죠.
자, 성인책 377쪽 볼게요. 네, 성인책은 성인 간호고요. 377쪽을 피시면 되세요. 자, 이 책 구조에도 조금씩 나와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377쪽 보시면 피부의 구조의 기능 중에서 볼게요. 자, 피부의 기능. 자, 인체 내부와 외부 환경 사이를 가로막아서 환경으로부터 보호작용하고요. 몸 안의 수분 증발 및 수분의 흡수를 막는 방벽의 역할, 동통, 접촉, 운동, 압력의 자극 등 감각 말단 수용기가 있어서 감각작용, 피부에 분포하는 혈관의 수축과 박자, 땀의 분비, 털의 변에 의해서 체온을 조절, 땀을 통해 수용성 노폐물을 배설하고 기름샘을 통해 피부 기능을 분비,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 있는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합성되고요. 지방을 피부 밑에 간직하는 창고 역할을 하죠. 자, 5번 기존의 말단을 이루는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주머니를 말하며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고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까요? 폐포죠. 자, 인체책 75쪽을 빌게요. 자, 팁을 보시면 폐포는 주변 폐 모세혈관 내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환해주는 컵 모양의 공간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폐포와 폐포 주위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교환되는 산소는 혈액에 의해 각 조직으로 운반되고 조직에서 대사 과정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의해 폐에 운반되어 호흡 운동을 통해 배설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죄송한데, 자, 방금 봤던 팁을 좀 볼게요.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각종 가스가 가지는 분압의 차에 의해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스 분자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고요. 이런 정도만,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신에서 심장으로 돌아온 전매 혈액을 오심실로 폐로 전달하는 혈관은 무엇일까요? 폐동맥이죠. 자, 성인 간호책 90쪽을 펴볼게요. 죄송합니다. 성인이 아니라 인체책이 되겠네요. 자, 90쪽을 피시면 자, 페이지 88쪽 피시면 전맥혈과 동맥혈 팁 보이시죠? 심장의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중에 우측에 위치하는 구심방 구심실에서는 전맥혈이 흐르고 좌심방 잠실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있다. 자, 폐정맥, 대동맥, 간동맥, 좌심방 잠실실은요 동맥혈을 지나고 있고요. 폐동맥,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은요 전맥혈을 지나고 있죠. 굿속 마취제이자 심실성 보정맥 치료료로 사용되는 약물로 옳은 것은 리도카인이죠. 자, 기초책 303쪽을 펴볼게요. 자, 굿속 마취제는 굿속 마취 척수 수준 이하에 작용하여 자극 전도 차단해서 통증을 없애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리도카인이죠. 감각 신경으로부터 전달되는 신경 자극을 억제함으로써 마취를 유도 심실성 부전매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코카인 하나 더 볼게요. 어느 그 드라마에서 코카인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코카인은요, 쓴맛이 나고요. 혀를 강하게 마비시키는 거고요. 네, 이 정도로만 볼게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네, 전신 마취제 중에서, 네, 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치어페탈 소듐인데요. 바비큐레트레이트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이라는 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볼게요. 협식증으로 휴통시에 사용하며 작용시간이 매우 빠른 혈관 철전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 효과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설하죠. 자, 기초체 309쪽을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충전 중이어서 네. 309쪽을 보시면 향협시증 약이라서 니트로글리세린, 이 약은 어떤 약일까요? 협시증, 우려서,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강력한 평화근 이완제고요. 자, 밑에 주의. 일단 개봉하면 빠르게 변질되므로 개봉 후에는 날짜를 기록해야 하고 빛으로부터 차단해야 하시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물의 내성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용량을 증식시킬 필요 있고요. 또한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중에는 혈압과 생명증후를 검사하셔야 되고요. 몇 회 니트로글리세린 특성 볼게요. 평화근 이완과 간성동맥 화장에 효과가 있고요. 협식증의 예방이나 완화를 위해서 처방하고 혈 및 점막으로 투여하시고요. 속효성으로 투여 1분 만에 작용, 내성이 잘 생기죠. 오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노인 환자 간호할 때 주의할 거. 자, 수술 직후 운동 금지, 안구 운동 최소화, 기침 59도 보고, 환측을 위로, 심호흡은 전신마취 수술하고 나서 심호흡을 시키죠. 자, 실무체 390쪽을 볼게요. 자, 그 기초 간호학에도 내용이 남아있긴 하는데요. 그 성인 간호 쪽에서 조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볼게요. 팁을 볼게요. 수술한 눈의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온용 안대를 사용하며 눈꺼풀 위에 밀착하여 붙이고 원칙은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놓도록 하며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달라져 체의학은 상관이 없고요. 안화상승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며 안화상승의 예방을 위해서 기침, 코풀기 제한, 배변 시 힘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눈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하시고 무거운 물건을 잡을 때도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도록 해주시고요. 이 정도 볼게요. 병원에서 간호인정을 기획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방침을 세우고 시술에 평가해야 하는가? 환자 중심이죠. 기초책 38쪽을 볼게요. (38쪽을) 펴시면 제일 위에 팁을 볼게요. 병원 행정이라는 팁. 병원 간호 행정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환자 시사를 위한 계획은 의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정리됐고요. 간호의 목적을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환경 중요성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이팅게일이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궁 경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한 진단법 볼까요? 파파니 콜라우 도말 검사죠. 57쪽 볼게요. 먼저 56쪽을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산전관리는 임신되는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며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도록 해주시고요. 산전관리 팁으로 볼게요. 산전관리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산부인과 외래 처음 오신 초산부는 혈압, 체중, 혈압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고요. 인부 산전 진찰 시 매번 반드시 시행한 검사 뭐죠? 체중 측정, 소변 검사, 혈압 측정, 복부 청진 촉진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검사할 때는 다른 검사도 하죠. 건강력, 현재 병력, 과거 병력, 가족력, 월경력, 상관력 조사하고요. 질 검진하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까지는 X선 촬영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 심장 유무 확인하고 혈액 검사, 혈액 검사 다 하죠. 자, 거기서 알아야 될 거. 파파니 콜라우 검사. 목적은 자궁경강세포의 도말 검사로 자궁경부암 진단을 내리기 위한 생식기 검진이고요. 질경, 멍봉이나 브러쉬, 슬라이드, 장갑 등을 준비한다. 세석이나 절석기를 취하도록 하고 질경 삽입 시 위한 절도로 돋는다. 소변을 보도록 하며 방광을 비워둔다. 검사 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질세척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반드시 VDR을 매독 검사를 하셔야 되고, 초기에 진단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바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영양소주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오른 것은 칼슘이죠. 자, 328쪽 볼게요. 자, 칼슘의 기능이 남아있죠.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부갑성 호르몬에도 역할을 하며 소장에서 흡수되어서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액응고에 관여한다는 점. 자, 제일 중요한 거 결핍증이죠. 성장 억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임신부 치아의 약화가 되면 칼슘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유, 새우, 굴, 조개, 야채, 과일을 많이 먹고요.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하죠. 임신 초기에 태반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임신기간 내내 지속되면 임신 유상 자궁의 임신 진단과 임신 반응 검사 활용되는 호르몬은 뭘까요? 윤모성선 자극 호르몬이죠. 페이지 48쪽 볼게요. 자, 48쪽 아니고요. 52쪽이 되겠어요. 자, 52쪽 피기 전에 네, 52쪽을 볼까요? 네. 자,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은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으로 임신 3개월쯤 지난 후부터는 HCG 분비를 감소하고 황체도 태아나 태반의 난포 호르몬과 한정 호르몬의 분비는 차차 증가한다. 난포 호르몬은 자궁 근육의 발육을 촉진시키고 황체 호르몬은 자궁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서 유산을 방지하죠. 자, 밑에 난포 호르몬 기능 볼게요. 여성 성식의 발육, 자궁 내막의 증식, 2차 성진 발현,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어줌, 임신의 조절 유지, 밑에 황체 호르몬, 배란 후 분비되는 호르몬, 수정란 착성 준비 기능, 임신 시 배란 억제 기능,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65세 김 노인이 나이 들어나서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대요. 신체적 변화의 설명 옳은 거. 기침 발산의 감소, 기초대사량 감소, 혈화증화 증가, 심박출량 감소, 고환 크기 감소죠. 자, 페이지 183쪽 볼게요.
자, 팁에서 하나, 두 번째.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특징. 이게 나왔죠? 자, 외우실 때 방법은 나머지는 다 감소예요. 근데 1번만, 혈관만 어떻게 되죠? 증가되는 거죠. 횡격막과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신생아 호흡 형태는 뭘까요? 복식 호흡. 자, 122쪽 펼게요. 자, 신생아 생리적 기능 중에서 자, 정리할게요. 체온은 36.5도에서 37도고요. 맥박은 불규칙하지만 빠르며 보통 120에서 140. 호흡은요, 30에서 60이고요. 그리고 얕은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복식 호흡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혈압은요, 성인에 비해 낮은 70에서 40, 최고 혈압은 80에서 90이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도 볼게요. 신생아 혈액은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 제대를 자를 때는 제대에 있는 혈액을 훑어서 넣어줘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생리적 황달이 생긴다는 점. 자, 55에서 70% 생기고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 후에는 없어지는데요. 자, 옆에 팁을 보시면 자, 신생아 간호 시 호흡 유지는 가장 유의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황달의 원인은 왜 생길까요? 분만 도중에 과도한 타마성을 입은 경우, 모체가 아스피린, 카페인, 설파제 같은 약물을 토한 경우, 신생아 탈수인 경우, 미숙한 경우에 비정상적인 황달이 생기고요. 자, 생리적 황달이 있는데요. 생리적 황달은 2, 3일경에 나타냈다가 하루에 지나가는 황달은 용혈성 질환이라 해서 핵황달이라 해서 위험함으로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원인은 출생 후 적혈구가 파괴되어 혈액 내 빌리루빈이 상승하는데 간 기능은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학적 아구증이나 선천성 매도 이렇게 생기고요. 저체온나 미숙아인 경우에는 형광요법을 사용해서 눈의 보호를 안대를 해주죠. 자, 팁에 신생아 한달 치료를 위한 강선요법 볼게요.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눈의 손상을 방지를 위해 눈 가리개 보호해 주시고요. 옷을 벗기고 감소는 온몸의 골고루 쪼이기 위해 체위 변경 자주 해주시고 생식기 부위는 가려주고요. 수유 시에는 강순요법을 중단하고 수유하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주시고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하고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서 체온 측정을 자주 해주시고요. 자, 위 같은 경우는 어쩌가죠? 잘 발달되지 않아서 토하기 쉬우므로 수유시키고 트름을 시켜서 공기를 분출시키고요. 중요한 거 배설에서요. 자, 태병은 볼게요. 출생 후 처음 보는 편으로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으며 압록색이나 안갈색이고 생후 8일에서 24시간 내에 배출되고요. 3, 4일 정도 지나다가 계속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편을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루가 지나도 탭을 안 보면은 항문 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에서 44일 사이에는 묽고 점액을 포함하는 녹화색 변을 보는데 이거를 이행변. 자,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통 변들과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점. 수면은요. 출생 직후 신생아는요. 16에서 20시간을 자고요. 자다가 깨달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많이 자죠. 면역은요. 자, 출생 후부터 6개월간은 전염성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게 되고요. 지나면 항체가 떨어지므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신생아 감염을 예방해 주시고요. 특히 100일의 파사풍은 모체로부터 어느 항체가 없어서 면역력이 없으므로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임신하기 전에
타상풍이랑 풍진주사를 만든 거죠. 17번 정맥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대된 자극이 하대 정맥으로 압박으로 생기고요. 영양소가 부족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임시 말기가 되면 정맥류 증상 나타나고 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무리한 운동 금지, 정맥류에 대한 간호로 취침 시 다리를 올려주죠. 자, 페이지 58쪽을 볼게요. 58쪽을 비시면 임산부의 주의사항 중에서 임신 말기 시 정맥류 자가 간호 나와 있죠. 정맥류는 임신 후반기에 증대된 자궁의 복부점의 압박에서 생기는 부종이고요. 자, 골반 부위 트렌벨레버그 체위를 2내지 5분 치치신 다리를 올려주고요. 낮에 일할 때 신축성 있는 탄력 양말이나 스타킹 붕대 감으시고요. 몸을 조이는 의복을 피하고 가볍게 걷는 운동 해주시고요. 다리를 꼬는 자세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따뜻한 물로 차요. 굽이 낮은 신발을 사용하시고 오래 서 있는 거 금지. 다리와 엉덩이를 올린 자세로 쉬는 것이 도움이 되죠. 18번 일사병이 나타날 때요.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처치는 뭘까요? 자, 미지근한 물로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요. 머리를 올리고 얼음찜질, 이거는 열사병의 문제 답이고요. 자, 그러면 250쪽을 볼게요. 자, 보시면 일사병 볼게요. 일사병은 열 손상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고열의 지상강선의 적외선을 장시간 받아서 일어나는 거고요. 무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발생하는 것이고 심부의 온도는 37도 40도 상승해서 심발 출렁을 증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 이상은 없는 거고요. 증상은요. 차갑고 추추, 두통, 현기증, 몽롱함, 무력감, 오심, 식욕부진, 체온은 정상이나 약간 상승, 얼굴 창백 현상이 나타나고요. 응급처치, 더운 환경에서 그늘 제거, 신선한 장소로 이동, 의복을 제거하고 꼭 끼는 의복은 넣음, 의식이 있으면 1리터 수분이나 전해진 용액을 투여, 의식이 나빠지지 않게 체온이나 더 상승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죠. 팁 옆에 볼게요. 열소산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나는 것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운 두통, 경련이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증상을 나타내고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누이고 옷을 벗겨주고요.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유 음료를 또는 물을 주고요. 단 음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별 등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시기. 자, 노년기죠. 자, 119쪽을 볼까요? 자, 에리슨의 사회적 발달 이론 단계별 특징. 자, 영하기는 신뢰, 불신, 유하기는 자수한다. 그래서 자율성, 수치감, 학년정기는요, 자책 생각하게요. 자발성, 죄책감, 활동기는요, 근면성, 열등감, 청소년기는요, 자아역, 자아정체감, 역학혼돈, 성인 초기는요, 친고, 친밀감, 고립감, 중년기 때는요, 생산성, 친체성, 노년기는요, 자아절, 자아통합감, 절망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문제 볼게요.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자, 소음을 방지해주고요. 간접 조명으로 조도를 낮춰주고요. 낮잠은 금지, 취침 운동 금지, 등 마사지 오케이죠. 자, 206쪽 볼게요. 자, 나이 들면은, 자, 수면을 들기 어렵다 했죠. 자, 매일 규칙적이고 적절한 양 운동, 잠자기 전 운동하는 거 피하시고요.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먹는 약 중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수면제 복용하는 금지시키고요. 수면 습관을 조정하여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기상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낮잠을 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는 것을 조절,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담배 제한, 밤에 수분 섭취 제한, 잠자기 전 소변 보게 해주시고요.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을 경우 간단한 먹거리 제공,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시켜주고요. 등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죠. 저혈량 인하여 쇼크가 발생한 자에게 먼저 해줄 건 뭘까요? 먼저 다리를 올려주고요. 실눈을 높여서 담요로 덮어주시고 가장 머리를 낮춰주고요. 생리식염수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270쪽을 볼게요. 자, 실물책 27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288쪽 기초 간호책이에요. 288쪽을 피시면 쇼크에 대해서 내용 나왔고요. 거기서 제일 밑에 보면요. 자, 볼게요. 환자가 토하는 경우에는 몸을 옆으로 돌려서 입안의 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흘러나오도록 해주시고 척수 손상 의심된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30cm 이상 올려주고요. 머리, 목이나 가슴 등 척추 손상을 입은 것이라면 다리를 똑바로 해준다. 모든 출혈을 지혈을 하고 골절 부위에 부목을 되어준다. 환자를 따뜻하게 보온하여야 하지만 뜨겁게 해서는 안 된다. 환자 밑에는 담요를 깔아주고 날씨에 따라 얇은 담요 등을 더 덮어준다. 더운 장소에 환자가 위치한 경우에는 시원하게 유지해준다. 50분마다 환자의 맥박을 잰다. 환자가 불안을 들 수 있도록 위로해준다. 특히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하다면 일단 상처 부위에 피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저혈량으로 인하여 쇼크가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다리를 올려줘야겠죠. 소화 요소 중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요소는 뭐죠? 리파제종, 자, 인체체. 87쪽 볼게요. 아니, 67쪽이요. 자, 췌장의 역할에서 제일 밑에 볼게요. 아칼리성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리파제는 지방, 트리스는 단백질, 이렇게 소화요소를 분비하고요. 뇌 분비 기관에서는 랑게르 한슨섬에서 인슐린은 혈당을 저하시키는 역할하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하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자,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지방은 리파제, 단백질은 트리신이죠. 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으로 오른 것은 뭘까요?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죠. 자, 202조. 자, 기초 간호학책 볼게요.
노인 환자 낯상의 예방. 근력 강화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뒤꿈치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은 신발을 신는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실내 조명을 개선한다. 실내 장애물을 치운다. 손잡이 미끄럼지 벨트를 설치한다. 카페 가던 다리는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고정한다. 가곡에 각진 곳은 포우패드를 붙여 신체를 보호한다.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침상 난간을 설치한다. 병실의 바닥이 볼이나 용액이 엎드려져 있는지 않도록 한다. 호축기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둔다. 전신 마취로 수술한 환자에게 심호흡과 조기 이상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신명 관객의 빠른 회복을 위함이다. 214쪽 실무책을 볼게요. 전신 마취 수술 후 가동, 기침과 심호흡 연습. 수술 후 허탈된 폐를 편창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수술 후 합병증이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한다. 체위 변경, 전매고혈과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지운동, 혈선 전매관 같은 순환기계 합병증과 소화기계 가스평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 활력증 측정, 금시 상태의 유지, 의식 상태 확인한다. 혈당량이 일정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것이 분비되어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내로 유입하여 글리코겐의 형태를 저장함으로써 결국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뭘까요? 인슐린이죠. 67쪽 방금 아까 했죠. 내부비 체성의 역할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소화기관 역할도 하고 뇌부빈기관의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뇌부빈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 혈당을 저하를 시키는 인슐린과 혈압을 상승시키는 글루카곤이 있다 했죠. 자, 69세 남성 환자가요. 이름을 부르면 대답이 없으나 큰 소리나 밝은 빛에 자극을 주면 눈을 뜨고 통증을 자극을 피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대요. 의식 수준은 뭘까요? 혼미죠. 자, 실무책 353쪽 볼게요. 뇌혈관 증상의 증상 중에서 의식 수준의 분류 중에서 자, 명료를 볼게요. 자신을 인지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등 일반적 깨어있는 상태고요. 졸린 상태는 기면이라고도 하고요. 소리를 지르면 눈을 떴다가 그냥 두면 잠드는 상태.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면 다시 잔다는 점. 청란, 혼돈은요. 단순한 지적 기능은 정상이나 진압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 자극을 계속 주지 않으면 빠르게 수면 상태로 돌아가는 거, 혼미,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나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 강한 자극이나 통증 자극에 깨어나며 큰소리 자극에만 반응을 한다, 꼬집으면 꼬집은 곳으로 손이가 아파 자극을 피하려고 한다, 반훈수, 스스로 어떤 동작도 하지 않으며 아픈 자극을 주었을 때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혼수, 어떤 자극에도 각성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대하여 완전히 반응이 없는 상태. 정상 분만 후 태어나 산모의 산육기로 관리로 오른 것은 출산 8주 후에 검진하러 받으러 오게 한다. 넘어갈게요. 산모가 출산 전 비형 감염 영상을 보였는데 영아가 BCG 접종하기 위하여 병원 왔을 때 이미 받았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B형 간염이죠. 자, B형 간염은 자, 몇 쪽을 필까요? 이게 공중책에도 남아있고 기초책에도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기초책으로 볼게요. 이거는 제가 페이지를 정리를 안 해서 네,
149쪽을 피시고요. 자, 보통 B형 간염은요. 0, 1, 6에 맞죠? 0개월, 1개월, 6개월 B형 간염. 그 다음에 결핵에 쓰는 예방접종 BCG는요. 0에서 4주 이내에 이때 결핵 BCG 주사를 맞죠. 그 다음에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는요. 2, 4, 6 그죠? DTAP 2, 4, 6에 맞고요. 자, DTAP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폐렴국은요. 2, 4, 6이고요. 폴리오는 2개월 때 맞고요. 그 다음에 12, 15는요. MMR 수도 맞죠? 거기다가 헤모필로스 폐렴국 이렇게 맞죠? 12, 23은요. 일본 내염 A형 간염 일본 내염 맞죠? 자, 옆에 보시면 팁에 신생아 출생 예방접종 순서 나와 있죠. B형 간염, 결핵, 주사형 소아마비, DTAP, PMO+, 인플루엔자, 폐렴기구 246이죠. 홍유해성염염, 풍진 이거는 MMR 12, 12, 15개월 수두까지. 그 다음에 일본염은 12에서 28개월까지죠. 23개월까지죠. 자, 고혈압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고혈압, 혈압 강화를 위한 식단은 뭘까요? 자, 나트륨식이죠. 페이지 341쪽 펴볼게요. 고혈압 식이요법. 바로 남아있죠. 저지방, 저칼로리,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와서 염분 섭취 제한, 저염식이, 칼륨 섭취, 고지방 섭취 제한, 식이섬유 섭취, 알코올 섭취 제한이죠. 상복부 수술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뭘까요? 심호흡, 체위 변경, 기침 권장이죠. 자, 신무책 214쪽을 펴볼게요. 방금 아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17쪽을 펴볼까요? 자, 217쪽을 피시면 표현 잘 나와 있죠. 피시면 자, 상복부 수술 환자 호흡기 합병증을 위한 거. 자, 주 합병증은요, 간호중재는 체위 변경, 기침, 심호흡, 기도 유지, 적당한 수분 투여, 조기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B형 간염 전파 위험이 낮은 거는 뭘까요? 감염된 땀의 노출이죠. 공중책 52쪽을 펴볼게요. 공중책을 찾고 있어요. 아, 여기구나. 네, 찾았고요. 공중책에서 B형 간염 볼게요. B형 간염 중에서
자, 앞쪽을 넘겨볼게요. 전파 경로.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책을 통해서 전파되고요. 일상활동으로는 전혀 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 오염된 주사기, 직접적인 검사나 시술, 비영한 산모로부터 신생아의 주상균 감염, 성적 접촉, 비위생적인 날카로운 기계에 의한 시술 이런 것의 원인에 의해서 비형 감염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한방에 의하면 또는 인체의 어떤 장애를 상하게 하는가? 답은 간이죠. 자, 한방을 볼게요. 한방을 보시면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어디 보여드릴게요. 좀 책상이 더러운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어디서 요점 정리 보고 적었거든요. 확인하면 5장에서 간신비 폐신이 있죠. 간은요 7장에서는 노고요. 자, 맛을 느낄 때는요 신, 그 다음에 오축에서는 개, 그 다음에 장기는 담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심은요 7장에서는 기쁠희, 오미에서는 함, 오축에서는 양, 비는 위죠. 그 다음에 비는요 자꾸 흔들리네요. 비는요 7장에서는 사, 산, 우. 내가 잘못 적었네요. 비가 위가 되겠고 심장은 소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폐비, 고마, 대장, 신공, 감돈, 방광. 그 다음에 7장은 우경이 더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고 있거든요. 간신비폐진, 노이사비공, 신암산 공감, 계양우마돈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책은 좀 찾기가 힘들고 정리를 한 거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리됐으면 네. 다 해결되셨죠? 네. 다시 저는 옮길게요. 짠! 네, 다시 왔습니다. 33번을 볼게요. 한방간호에서 있어서 동양의학의 특징으로 옳은 거, 육체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에 치중하고요. 인체는 상호연관과 유기적 기능을 가진 통일체고요. 인간을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자연으로 간주, 경험의학으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현상을 대자연의 운의 과정에 생긴 것으로 관찰된 거죠. 페이지 398쪽을 볼게요. 제일 앞쪽에 보시면 TV 위 재료 있죠? 동양의학의 특징. 생명 형상을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동시에 고찰하되 정신적 영향을 치중, 인간을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로 관찰,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현상이나 병적 변화 현상도 대자연의 운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 인체의 생리나 병변 현상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찰, 인체는 상호연관과 유기적 기능을 가진 통일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치아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죠. 상하질이죠. 353쪽을 볼게요. 자, 본 김에 치아 조치 다 볼게요.
범람질은요, 치아의 맨 바깥층으로 먹거리 씹는 기능을 하며 치아 우시증을 예방해야 하는 부위고, 인체 조직 중 제일 단단하고 무색, 반투명, 불 속 가장 침착되는 조직이고요. 상아질은요, 범람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 치아 내부의 구성요소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치아 조직이고요. 상아질의 신경섬유는 지각이 예민하여 만약 상아질이 구강 내에 노출되면 통증을 느끼고요. 백악질,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뼈의 친밀고가 유사 조직, 치아를 앞골에 고정시킨 역할을 하고요. 치수는요, 신경 플러스 혈관 플러스 림프관이고요. 치아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신경과 혈관이 존재, 혈관은 신경을 유지시키고 상아질에 수분을 공급하죠. 자, 이 정도로만 볼게요. 치과에서 핸드핏을 사용하는 목적은 뭘까요? 치질 제거죠. 이거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1회 기초간호학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보건간호에서 만나요. 안녕.